이런 물가 변화율이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변수로서 작용을 한다는 것이. 당연히 투자를 할 때도 혹은 투기를 할 때도 혹은 소비를 할 때도 여러 가지 경제 행위를 할 때 물가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 계약을 할 때도 임금 협상을 할 때도 내년도에 얼마큼 물가가 변할지를 예측하고, 그리고 또 역시 애플이나 삼성 같은 경우도 얼마큼 투자를 할지 혹은 얼마큼 생산을 할지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내년도 물가를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뭔지를 살펴봤다면 물가의 변화가 인플레이션이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왜 발생하냐?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왜 발생하냐? 쉽게 생각해서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인플레이션율은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런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 왜 발생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이미 배웠다.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따르면 얘가 물가였고 얘가 Y 생산이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장기 총공급 그리지 않고 총수요랑 총공급, 단기 총공급을 그냥 총공급이라고 생각하면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두 가지다. 마치 미시경제에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건 수요가 늘든지 공급이 줄든지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 물가가 상승하는 첫 번째는 수요가 증가하는 거, AD가 증가하는 경우. 자, AD가 증가하면 이렇게 물가가 상승할 것이고,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AS가 감소하는 경우. 그래서 AS가 노란색 이제 안 보인다고 치고 AS가 이런 식으로 감소할 때도 역시 물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어제 이미 다 본 거야. 충격과 경기 변동이라고 해서 총수요 충격이 있고 총공급 충격이 있으면 경기가 변동하는데, 어제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Y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이 P축 절편에 초점을 맞춰서 물가가 언제 바뀌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걸 어제 뭐라고 많이 불렀었죠? 총공급, 단기 총공급이 줄어드는 거. 이거를 불리한 혹은 혹은 불리한 총공급 충격, 단기 총공급 충격 혹은 총공급 충격, 이렇게 이름표를 붙였고,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었지? 그냥 전형적인 대표적인 예가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었다. 근데 이거를 각각 뭐라고 이름표를 붙이냐면, 수요가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있다. 그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해. 여기 나와 있듯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디맨드가 잡아당겼다. 수요가 견인했다. 그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그래서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공급이 줄어서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한다. 코스트가 푸시를 했다는 거지.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푸시. 이런 표가 중요한 건 아니지. 근데 사실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는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사실 물가가 한 번만 상승하고 마는 거는 한 번 인플레이션이 있고 마는 거잖아. 그치?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건 사실은 지속적으로 뭔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는다든지 혹은 공급이 지속적으로 준다든지 이래야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있겠지. 그치?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도 봤지만 유가 상승 충격이라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총 공급이 좌상방으로 줄어들 수가 있어? 총 공급이. 유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어? 사실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플레이션은 보통 뭐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유명한 학자, 여러분들 유명한 학자 누구누구 들었어 지금까지? 거시에서 3명은 알아두라고 했었지. 케인즈, 또 프리드만, 또 루카스. 그 중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마디 던진 사람이 누구 있었어요? 프리드만이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인 현상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걸 여기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 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총수요가 늘어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 여러분들 다시 복습해보자. 총수요가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경우 뭐가 있겠어? IS가 우측으로 이동하든지 LM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 자, IS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요인 중에 뭐가 있었어요? 그 A0라고 표현하는 독립적인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뭐도 있었어? 이 중에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거, 확장적인 재정 정책도 있었지. 혹은 세금을 줄이는 거. 근데 정부 지출을 계속 증가시킬 수 있어? 없지. 정부 지출을 계속 증가시킬 수 있어? 없지. IS 곡선이 계속 우측으로 갈 수가 있어? 없단 말이지, IS가. 그럼 사실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오로지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야? LM이 계속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 LM은 언제 계속 우측으로 이동해? 통화량이 계속 늘면 LM이 계속 이동하고, 그에 따라서 총수요가 계속 증가해서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언제 어디서나 이 화폐적인 현상이다 라고 주장한 게 누구? 프리드만이다, 통화론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건실하게 해야 된다. 혹은 준칙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그때 내가 한번 설명했었는데 다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프리드만 왈,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화폐를 잘 컨트롤해야 된다. 그래서 주장했던 게 뭐였어요? K% 룰이라고 해서, K가 많이 나오지. K% 룰이라고 해서 뭐였어요? K% 룰 준칙 뭐였지?
n분의 델타 m, v분의 델타 v, p분의 델타 p, y분의 델타 y. 이 k가 뭘 뜻하는 것?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에 맞춰서 통화량이 늘긴 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프리드만 주장에 따르면 얘가 안정적이니까 신경 안 쓰면 되는 거고, 얘가 k%일 때, 얘가 k% 되면 물가 별로 상승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게 프리드만 주장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수요